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주니어 둘이랑 아내 김진실이랑 저랑 같이 청력검사를 하러 왔어요. 이제 저희 큰딸이 이번에 학교를 들어가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청력검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청력을 알아야 자리나 이런 거를 배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경미한 난청이나 뭐 한쪽만 좀 안 들리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는 모를 수 있는데 뭐 학업 성적이나 이런 데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문들이 많아서 오늘 학교 입학하기 전에 청력검사를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하원이도. 안녕하세요. 얘는 그냥 괜히 왔어요. 오는 김에 한번 해보려고. 그럼 이제 선생님들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하이리 안녕. 하이리 인사해야지. 안녕. 하이리, 하이리 여기 저- 엄청 앉을 수 있겠어? 이야 대단한데. 이야. 저희 박아연 선생님이시라고 제 의국 몇 년 선배죠? 3년? 제가 1년차 때 fellow 선생님이었으니까 아, 진짜? 4년 차, 4년? 4년 선배. 어. 제가 처음에 다른 병원에서 인턴하고 삼성의료원으로 1년차로 들어갔을 때 진짜 뭐 하나도 몰랐어. 어리버리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아, 우리 이낙준 선생님은 워낙에 인턴들 그 레지던트 초반부터 훌륭한. 오늘 하이리 한번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하이리가 이제 몇 살이지? 8살. 8살 이제 학교 가겠네? 하이리가 혹시 선생님 똑바로 말이나 앉아야 엄마 돼요. 아빠 말이 잘 안 들린 적이 있었을까? 하나도 없었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 적도 없고 귀가 막 답답하지도 않았고 귀가 아프지도 않아. 그래 좋아. 그러면은 이제 하이리 고막이 예쁘게 생겼는지 선생님 한번 체크해볼게. 알지? 학교도 하이라 이제 엄마 보는 거야. 엄마 보는 거야. 가만히 저기 있는데. 귀에 예쁘게 생겼는지 확인할 건데 조금 간지러울 수 있어. 움직이면 안 돼. 간질간질. 간지럽지? 근데 너무 잘했어. 우리 하이리 잘한다, 귀도 역시. 예쁘게 생겼네. 얼굴만 예쁘게 생긴 게 아니라. 이쪽 한번 봅시다. 저기 테레비 봐봐. 이제 하이리 귀가 나온다. 여기 귀에 귀가 이렇게 조금 생겼나? 있지만 이거 아주 건강한 거야. 그리고 여기 안에 귀 고막이 보이지? 하이리 귀는 고막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있고요. 중이염도 없고요. 이 정도의 귀지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크게 문제가 귀지는 없는데.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 남편 말 너무 안 들어요. 아 나도 이게 정말 짱이 들어야 웃기는 되는데. 거야 같은데. 귀를 자꾸 파. 집안에서의 그렇죠. 위상이 별로이신가 봐요. 아, 근데 일단 고막이 정상이긴 하지만 고막이 정상인 것과 아이가 청력을 소리를 듣고 머리를 느끼고 하는 청력 레벨은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력 전후기를 통해서 청력 검사를 해서 검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은이도 눈 하는 거 봤지? 누나 되게 잘했지? 하은이도 사진 찍어서 볼 거야. 하은이 그러면 여기 먼저 테레비 먼저 봐봐. 봐봐. 보여줄게. 그럼 간질간질 할 수 있어. 으쌰. 반대쪽도 봅시다. 이제는 이번에 엄마 엄마 보고 보세요. 잘하네. 아니 너무 잘하는데? 혼자 해도 되겠는데? 아빠가 너무 걱정을 했구나. 그래서 둘 다 고막은 아주 정상적이고 중이염 없어서요. 청력 기능 보는 검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흔히 사실 청력 검사라고 하면은 애들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실이 어디죠? 아, 검사실 여기구나. 검사실 여기군요. 네. 오. 아니 청력 부스가 이렇게까지 크게 마련된 개인 병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가 볼까요? 하은이는 기다리고. 이제 선생님이 하연이한테 소리 들려주면 진짜 조그마한 거 개미만한 소리까지 여기 이렇게 누르면 돼요. 하연이랑 선생님 목소리 들려요? 이제 검사 시작할 거니까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개미만한 소리까지 누르면 돼요.
하일이 너무 잘했어요. 검사 끝났고 밖으로 나갈까요? 네. 네, 조심하고. 야, 잘하더라. 오, 하일이 너무 잘했어. 잘했어. 이제 누나가 하는 거 봤죠? 소리 나면 진짜 조그만 개미만한 소리까지 이거 누르면 돼요. 한번 눌러봐요. 그렇게 누르면 돼요. 작은 것까지. 이제 소리 들리면 눌러요. A few moments later. 야, 몇 살 중에 제일 잘했어? 그래, 어렸을 때 1등이었죠. 되게 시크하게 탁 치네. 오해요? 하이라 여기 앉아. 오해에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검사를 했는데 지금 애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는 들어놓고 안 눌렀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눌러서 하는 검사가 아니고 그냥 소리 들어갔다 나오면서 세포들 잘 있나 그냥 확인하는 검사여서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는 걸로. 이거를 원래 보통 언제 하죠? 보통은 그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그쵸, 그쵸. 하는 신생아 선별 검사 중에 하나로도 이용이 되고. 네. 사실 얘네들은 태어났을 때 하긴 했었어요. 그때 했죠. 이제 패스, 뭐 페일로 나오는데 그래서 훨씬 간단하고 빨리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협조가 안 돼도 빠지게 해줘. 검사가 그쵸, 가능하니까. 방구 소리 나. 방구 소리야? 무슨 설명? 이제 너네 검사만 하고 아직 결과 모르잖아. 어떻게 되나 와 근데 나무 엄청 많다. 하일이 그 검사를 너무 잘했어. 우와. 진짜 잘 누른 거야. 이 빨간색이 오른쪽 우측 청력, 파란색이 왼쪽 청력입니다. 보통 여기 0부터 뭐 데시벨들이 쭉 써 있는데요. 25데시벨 정도의 위에 있는 청력들을 다 정상이라고 대부분 판독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고 대화하는 영역, 여기 이제 아래 주파수가 써 있는데 한 500Hz에서 2000에서 4000Hz까지도 우리가 주로 대화하는 영역인데 여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이 앞에 250Hz는 아주 낮은 웅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고 아까 방구 소리 같은 높은 소리 띵뚱 이런 소리는 여기 높은 고주파 영역을 담당하는 소리인데요. 하이리는 아주 낮은 음부터 중간 음, 높은 음까지 다 정상적인 청력을 보이고 있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100% 정상 청력을 보이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 없는 아주 깨끗한 청력입니다. 원래는 이 수능 청력 검사라는 게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작은 소리도 눌러야 돼서 좀 어린 친구들은 지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뭘 하는 건지 몰라서 지시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아이들은 6세만 돼도 어느 정도 하는데 한 80% 정도 성공을 하는데 6세 남하면 한 절반?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원이는 오늘 잘 한 것 같습니다. 결과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그 6살 남자아이가 이렇게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잘한 편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설명을 해주면 저 검사를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0분 내 정도로 끝나게 되고요. 하원이도 마찬가지로 정상 소견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데시벨 위쪽으로 모든 청력들이 다 잘 들어가 있고 낮은 음 저주파, 중간 주파수, 높은 주파수 양쪽 오른쪽 왼쪽 다 괜찮게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끝에 부분이 물론 정상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한 15데시벨 정도로 다른 데보다는 약간 뭐 낮게 한 개, 두 개 정도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능 청력 검사 자체가 CT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찍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듣고 인지해서 누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 이나 뭐 아이의 이런 연령이나 집중도에 따라서 한 5데시벨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크게 문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아이들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미리 검사를 해봤는데 왜 이 검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학교 들어가서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청력 체크들이 있는데요. 그냥 뭐 손 들고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심한 난청은 잡아낼 수 있지만 이런 경도의 난청, 엄마 아빠들도 잘 모를 정도의 난청은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거를 잡아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현 언어, 수용 언어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제 자기가 듣고 뜻까지 알아서 표현할 수 있는 수용 언어 그리고 그냥 말을 표출할 수 있게 되는 표현 언어 이거 두 가지 다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약간의 난청이 좀 덜 들리는 상황이 있었어도 주변 분위기나 말투나 이런 어투에 따라서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약한 난청 정상 범위에서도 조금 아래 범위에 있는 청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이제 언어 습득에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불편해지면 당연히 행동도 남들이 보기에는 산만하고 주의력이 떨어지고 자기는 진짜 주의를 못하는 거야. 잘 안 들리니까. 잘 안 들려서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 건데. 그리고 주의력도 떨어지고 뭐 행동도 좀 산만해질 수 있고 뭐 학원이나 학교 같은 데서 오래 집중하기도 좀 힘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외국 같은 장기간의 데이터를 좀 보면 실제로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심하게는 취업과도 취업률도 떨어진다는 보고도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게다가 이제 교우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집단으로 또래들이 놀이를 할 때는 여러 소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약간의 난청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축되고 좀 놀이하는 데서 많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크게 보자면 사회성이나 뭐 자존감 이런 거에도 문제를 줄 수 있는 영향이 있겠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나는 청력검사 해봤는데 정상이라고 들었는데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하는 청력검사는 간이 청력검사라고 그냥 이렇게 이 소리 들렸으면 손 드세요. 또 이걸로는 사회 적응 청력 이런 대화 정도 1대1로 했을 때 알아듣는 정도만 정상이라고 하는 거지 경도 난청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주파수별로 청력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싶으신 말 하고 싶으신 말 뭐 해야 돼요?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10초 굉장히 짧고 간단한 검사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중요한 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검진 하듯이 한 번씩 이비인후과 감기 걸려서 가실 때마다 꼭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제 4년 선배 박가영 선생님이셨고요. 사실 오늘 저랑 제 아내 김진실 선생님도 진료를 보러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최지선 선생님한테 진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선 원장님이시고요. 제 의국 4년 선배. 맞아요. 네, 제가 1년차로 들어왔을 때 펠로우 1년차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때 그냥 덕분에 생활을 편하게 했죠 진짜. 근데 다들 뭐 그 연차가 다들 이뻤죠. 아. 특히 이낙준 선생님이. 아무튼 뭐 불편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저는 불편한 게 없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본인은 불편한 게 원래 난청 환자는 본인은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걸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다른 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제가 왜 그러나 해서 봤더니 판독실에서 이어폰을 엄청 듣더라고요. 그리고 막 저 몰래 막 이어폰도 비싼 거 사가지고 그냥 빵빵 틀어놓고 뭐 사셨죠 그때? 그쵸. 아무래도 그 이어폰 사용도 그렇고 이제 여자분이시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군대 갔다 오시면서 그 사격하고 나서 일찍으로 난청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소음성 난청이다 해서 유병률 보면은 그래도 30대 이하가 꽤 있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실 가능성이 많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서 뭐 불안해가지고. 검사해보면 정확히 말씀드려야죠. 귀를 먼저 한번 볼게요. 네. 고막을 봤을 때는 뭐 역시 문제는 없는데요. 워낙에 난청이라는 거는 고막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보다는 그 안쪽의 기능에 문제로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아이들 했던 검사 한번 해보고 근데 아이들보다는 아무래도 검사를 잘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보고보다는 조금 더 말소리 구분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낙준 선생님도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근데 원래 오른쪽 난청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그 우리 아이들 청력에서 여기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요것보다 이제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25 라인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위에서 그래프가 형성되면은 다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왼쪽은 너무 보기 좋게 정상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왜 이렇게 약간 정상 범위로 내려오려고 하지? 하는 부분이 약간 있으니까 근데 뭐 이어폰을 듣지 마세요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뭐 한 30-40분 사용하시면 좀 10분이라도 쉬고 이런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주로 조용한 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볼륨이 너무 크지 않게 듣는 거가 중요하고 좀 이렇게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실 때는 가급적 사용하시지 마세요 하는 게 볼륨이 자꾸 커지니까 그런 정도만 좀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네, 크게 변화는 없네요. 근데 다행히.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사실 이낙준 선생님은 본인이 이비인후과 의사시니까 뭘 제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지만 이제 여기 이렇게 요 노란선 기준으로 요 밑에 내려와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양쪽이 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상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청기를 권유를 드리기 시작하는. 근데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왼쪽은 여기 조금 빼고는 이제 정상이시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양쪽 귀를 이용해서 듣는 데 있어서는 이제 별로 지장은 없으신 상태죠. 오늘 선배님 병원 와서 이렇게 검사도 받고 영상도 찍고 했는데요. 다행히 난장이 진행 안 해서 참 다행이고 저 말고 다른 가족들은 정상이어서 확인하니까 좋네요. 특히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이한테 얘는 왜 이렇게 주의력이 없지?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지? 왜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들하고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지? 그게 안 들려서 그럴 수 있거든요. 부모님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되게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검사를 한번 하는 게 누구에게나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인사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